외적 동기, 잠깐만요. 제가 기억을 경쟁을 통한 학습자의 외적 동기 유발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경쟁을 통한 학습자의 외적 동기 유발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까지 맞아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어봤어야 되는데 경쟁을 유발하는 건 규준 참조 평가가 맞는데 이 문제는 경쟁을 통한 학습자의 외적 동기 유발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준거 참조 평가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3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앞에 규준 참조 평가랑 준거 참조 평가는 좀 대조적인 측면이 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평가 방식이라면 이 두 가지는 이제 이 둘 사이의 어떤 유사성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 개인 간의 비교, 개인의 성취와 어떤 준거와의 비교보다 개인을 위주로 하는 평가, 그러니까 개별화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을 위주로 하는 평가, 개인 간의 비교가 아닌 거죠. 개인을 위주로 하는 평가로서 능력 참조 평가와 성장 참조 평가가 있는데 일단 이 두 평가는 대학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행정적 기능이 강조되는 고부담 검사와 같은 평가 환경에서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서 적용하기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부담 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검사 결과가 학교 행정가, 교육정책 결정자, 자격증 발급청, 인사선발 주체 등에 의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검사인 거죠. 그래서 피검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준화 검사를 저희가 고부담 검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검사다 보니까 이럴 때는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두 준거에 의한 평가 방식은 쓰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평가의 교수적 기능이나 상담적 기능이 강조되는 그런 평가 환경이라면 이 두 평가 방법이 보다 교육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능력 참조 평가를 알아보자면 능력 참조 평가는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는가 에 초점을 두는 평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서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가를 살펴보는 거고 성장 참조 평가는 교육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성장하였는가에 관심을 두는 평가이고요. 최종 성취 수준에 대한 관심보다는 초기 능력 수준에 비추어 얼마만큼 능력이 향상되었는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그런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능력 수준과 관찰 시점에 측정된 능력 수준 간의 차이에 관심을 두는 평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보시면 일단 성장 참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해서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22년도 문제였는데요. 보시면 기억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관심을 두는 거 맞죠? 그리고 학업 증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개별화를 강조합니다.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 측정치와 현재 측정치의 상관이 높을수록 상관이 높다는 건 서로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높으면 안 되고 상관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사전 측정치는 낮게 나오고 현재 측정치는 높게 나와야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상관도 높고 그 순서도 되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높을수록은 아니었던 문제였고요. 대학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행정적 기능이 강조되는 고부담 검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살펴봤던 규준, 준거, 능력, 성장,
참조 평가를 이렇게 표로 정리한 내용이고요. 교재로 보면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